마. 자, 시원한 거 먹을 거. 몇개 여러분들 해설지 2개 받으셨죠? 네. 그래서 해설지 2개 받으셨는데 그걸 드린 이유는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요 쪽지 시험을 볼 건데 쪽지 시험에 10문제만 볼 겁니다. 10문제 볼 건데요. 여러분들 드린 이유가 거기 해설지 보시면은 지금 2개씩 받으셨을 거예요. 한 사람당. 그래서 고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까지 최근 숙제였던 것까지 거기 그거 드린 이유가 여기 시험 범위가 고차 방정식부터 연립 방정식까지 연립 2차 방정식까지 시험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험에 똑같이 낼 그 교재 있죠? 숙제책에 있는 거 똑같이 10문제 냅니다.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10문제 낼 건데 대신에 시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 없으면 틀려요. 답지 외워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첫 번째.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됐지? 네. 이거 통과 못하신 분들은 목요일날 보충합니다. 어떻게 보충해요? 네? 자막 돌릴 거예요. 쌤 상대평가예요? 아니요. 나 목요일 안 오는데. 목요일날 안 오니까 불러야죠. 못 올 예정이에요. 네. 왜요? 네. 왜? 무슨 써야 돼요? 그래요. 커트라인 8문제. 8문제를 맞추라는 네, 거예요? 8문제 이상까지. 몇 문제인데요? 2개 틀려야 되는. 2개까지 받습니다. 네, 10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커트라인 못 넣는 겁니다. 말했잖아요. 목요일날 보충할 거라고요. 그래요? 목요일날 보충할 거라고요. 몇 시에요? 네? 몇 시에요? 시험 언제 본다고요? 월요일이요. 제 집. 정신 차리세요.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날 시험 볼 거고 오자마자 8시에 딱 볼 거고요. 10문제 시험 볼 거고 네. 책에서 똑같이 낼 거고요. 예. 그리고 계산 과정 없으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 8문제 안 되면 목요일날 보충한다고요. 근데 저 2시간씩. 2시간이요? 네. 나쁘지 않네. 목요일날 영어 하잖아. 알겠지? 목요일날 영어 하잖아. 그거 뭐 내가 알아서 조정할 테니까. 네. 됐죠? 자, 두 번째 오늘 숙제가요. 여러분들 프리노트 있죠? 잊고 지냈었던 수학 노트요? 프리노트요. 노트 네. 푸는 거. 네, 오늘 있어요. 10문제 나갑니다. 그거 서술형 그거요? 서술형 노트 드렸잖아요. 그 서술형 노트 거기에 풀어오는 거. 이거 어디 갔어? 네, 좀 두꺼워 보이는 거. 이거 수학 프리노트 이거. 네. 여기 이거 10문제 오늘 나갈 거니까요. 풀어오시면 돼요. 네. 수학 프리노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맞다.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없어. 이거 2개. 공지사항 2개. 오늘 숙제 미리 말씀드린 거야? 네. 알았지? 까짓 거. 오늘 숙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세 번째 크리스마스 날 쉬어요? 제 질문. 질문. 24시간 힘을 하는 소수령이 뭐하라고요? 계산 과정을 거기다 한 문제씩 쓰시면 돼요. 그 노트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날 뭐하냐? 됐죠? 놀아야지. 뭐 자, 이거 여기. 남자가 그걸 계획 있냐? 책 해봅시다. 여행하거나 놀러가거나. 쉿 127페이지 부등식. 자, 127페이지 부등식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새로운 대단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나갈 건데 오늘 부등식 성질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할 거니까요.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보세요. 127페이지. 책 없는 사람 없죠? 127. 본교재 127페이지.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1번, 2번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묶으세요. 그게 뭐예요? 양변에다가 동그라미 1번부터 해보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당연히 C보다 클 거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요. 2번 보시면 A가 B보다 크다고 되어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계산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이죠. 그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고요.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A가 B보다 크고 C가 양수이면 양수 동그라미 치세요. C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면은 뭐예요?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3번 4번도 묶으세요. 동그라미 3번 4번. C가 0보다 작으면 음수이면 C가 0보다 작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될 거다? 바뀔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다음에 5번, 6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7번으로 갈게요. 7번. 자, 7번 보시면 A가 B보다 크고 첫 번째 줄만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만. 7번에 동그라미 7번에 첫 번째 줄만. A가 B보다 큰데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예요.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양수. 둘 다 같은 부호라는 거죠.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로 뒤집었다는 얘기죠. 예. 그죠? AB에서 A분의 1, B분의 1이 됐다는 건 역수로 뒤집었다 얘기인데 역수로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됐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기다 얘 하나 써봐잉. 옆에다가 여백 있으니까 2다 3과 2를 비교해보면 3이 더 크죠? 그죠? 근데 얘를 역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크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역수로 뒤집었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뀔 거다.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됐지?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건너뛰고요. 9번 보세요. 9번. 동그라미 9번을 보시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됐니? 근데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는. 네. 그죠? 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이렇게 돼 있어. 누가 커? 얘가 크죠? 절대값? 네. 그죠? 그렇다고 해서 A가 즉 마이너스 3이 2보다 커요? 아니죠? 요 얘기예요. 제곱을 했을 때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고 제곱을 아닌 그냥 A, B를 뺐을 때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지? 바뀐다도 아니야. 모르는 거야.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거 조심해. 됐죠? 그거. 자, 9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건너뛰고요. 바로 2번에 부등식의 4칙 연산 보세요. 자, 오늘 배우는 거 첫 번째. 사칙연산인데요. 사칙연산 거기 뭐 쭉 나와 있는데 밑에 여백 있죠? 그죠? 밑에 여백 있죠? 네, 밑에 여백에다가 4개만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덧셈부터 하겠습니다. 덧셈이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가 돼요. A가 X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C라는 게 이렇게, Y라는 것은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 두 개가 있을 때 얘네 둘을 더한 겁니다. 즉 X 플러스 Y라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써질까예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됐니?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덧셈은 그대로 내려와서 A 플러스 C라고 써지고요. 여기도 그대로 내려와서 B 플러스 D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첫 번째. 덧셈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왼쪽에 써진 애도 그대로 써주면 되고 오른쪽에 써진 애도 그대로 써주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등호. 근데 등호가요, 붙는 경우가 있고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죠. 그죠? 둘 다 등호가 붙으려면, 계산 결과가 등호가 붙으려면 두 식이 둘 다 모두
등호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덧셈이 됐건 곱셈이 됐건 뺄셈이 됐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A와 X 사이에 여기 등호 있고 여기도 등호 있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에도 등호가 붙는 거야. 알겠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등호가 없잖아. 얘는 있고 얘는 없죠. 그럼 얘랑 얘랑 두 개 더했는데 등호가 얘는 붙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둘 다 있어야 돼요, 등호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뺄셈 갈게요. 자, 뺄셈 가겠습니다. 얘는 A 똑같이 A가 있고 X 그 다음에 B 여기는 C, Y,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요거를 뺀 겁니다. 즉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X 빼기 Y라는 것의 범위가 궁금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뺄셈은요. 잘 보세요. 뺄셈은 덧셈과 좀 다른데 뺄셈은 어떻게 써지냐면 얘에서 잘 봐. 얘에서 얘를 빼서요. 여기다가 써줘요. 크로스로 갑니다. 아니 예. 준영아 필기해.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서 여기다 써줘서 A 빼기 D가 돼요. 이 구조를 크로스로 빼서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얘를 빼서 여기다 써줘요. 그래서 B 빼기 C예요. 이렇게 써진다. 뺄셈. 됐니? 됐니? 오케이. 크로스로 빠진다는 거. 자, 곱셈입니다. 자, 곱셈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A, B, C, D가 모두 양수인 경우. 요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A, B, C, D가 모두 양수일 때. 자, A, B, C, D가 모두 양수이면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 써진 숫자가 다 양수인 거예요. 됐니? 그랬을 때 두 개의 부등식을 곱하면 두 개를 곱하면 x, y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이 x, y의 범위는 덧셈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덧셈처럼 그대로 여기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a, c가 써질 거고요. b, d가 써질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모두 양수일 때 이런 거야. 모두 양수일 때.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곱셈이죠. 곱셈인데요. 모두 양수가 아닌 거예요. 모두 양수인 게 아닌 거야. 즉 하나라도 음수가 있는 경우야. 됐니? 이건 쌤이 숫자로 써줄게. 잘 봐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뭐 할까?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 써진 숫자, 여기 써진 숫자들 봤더니 얘는 양수가 아니죠. 그죠? 자, 얘는 양수가 아니니까 원래 곱셈하듯이 곱했는데 이거 그대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런 경우에는 얘랑 얘를 곱해. 첫 번째. 그리고 써봐. 얼마니?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요. 크로스로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써진 숫자와 얘를 곱해요. 얼마예요? 6 나오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곱해요. 얼마예요? 15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x, y의 범위를 쓰라는 건데 이렇게 각각을 곱해봤더니 즉 요거 경우와 요거 경우 총 몇 개? 4개의 숫자가 나오지. 예. 그지? 그 4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네, 마이너스 10 써주면 돼요. 그대로. 됐니?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15죠? 15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두 양수가 아니면. 알겠죠? 정리하세요. 네. 자, 나눗셈은 쌤이 굳이 안 쓰고 그냥 말로 설명해 줄게. 봐봐. 나눗셈은요, 똑같이 모두 양수면 뺄셈처럼 하시면 돼요.
1점이요? 크로스로 A를 D로 나눈 걸 여기다 써주면 돼. 예. 알겠니? 그러니까 A, B, C, D가 모두 양수면 나눗셈은 뺄셈 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요. 곱셈은 덧셈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경우가 특이한 경우인데 모두 양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음수가 있으면 나눗셈도요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구해서 그것 중에 제일 작은 값 써주고 제일 큰 값 써주면 돼요. 예. 오케이? 예. 됐죠? 네 개. 됐죠? 1승까지만. 뭘? 뺄셈까지만 썼다고요? 자, 다 쓰신 분들은 128페이지 보세요. 128페이지.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127페이지에서 공부를 해봤고 128페이지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1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되어 있지. 그치? 1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봐봐. 오늘 배우는 게 어렵거든? 잘 들어. 자, 1차 부등식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봐봐잉. 이 x가 3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부등식을 우리가 푸는 법을 배웠었죠. 부등식 풀면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풀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쓸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등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등식을 이렇게 풀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부등식의 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1차 부등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AX가 3보다 크다로 바뀌는 겁니다. 즉 여기에 써진 애가 미지수가 오면 우리는 얘를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1차 방정식 수원에서 1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생각해보세요. 2x는 3이다 뭐 푸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x가 3이다. x 얼마예요? 규준아? 어? 2x가 3이야. x 얼마야? 2분의 3. 잘했어요. 네, 2분의 3이죠. 그죠? 근데 봐봐. 그때도 똑같아요. 우리 1차 방정식 배울 때 생각해보면 AX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럼 X가 뭐예요? A분의 3이라고 대답하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었죠. 어떤 경우로 반드시 나눠서 풀어줬었어, 은정아? 너무 오래전 얘기해? 있을 때랑. AX가 3일 때 우리 어떻게 해서 풀어줬었어, 얘들아? AX가 3이라고 하면 A가 음수일 때랑 양수. 그렇게 풀었어요? 네? 누구한테 수업 배운 거야? 아. X가 3. 이노 AX가 3이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냐? X가 그냥 A분의 3 쓰면 돼? 네. 케이스 나왔잖아. 뭐랑 뭘로 나왔어? 어떻게 있었냐?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했었지. 기억나세요? 얘가 모르는 숫자니까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눠줘도 되니까 X라는 애가 뭐라고 쓰면 돼? A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그냥. 예. 그치? 근데 A가 0이면
A 자리에 0 들어가니까 0 곱하기 x는 뭐가 되는 거야? 3이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값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기억나? 예. 1차 방정식에서 예. 오케이. 똑같아요. 다만 얘는 무슨 식이야 지금? 유아야 얘는 무슨 식이야 얘는? 무슨 식이라고 해요 이런 걸? 방정식? 등식? 그치? 근데 얘는 무슨 식이야 지금? 부등식이죠? 얘들아 부등식과 등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니? 방향이죠. 네, 반영. 여러분 중학교 때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울 때랑 연립부등식 배울 때 부등식과 등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등식은 좌변우변 아무데나 써도 상관없죠 사실. 예. 근데 부등식은 좌변우변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부등호 방향 중요하게 생각하죠. 맨날 서술형 같은 데서 부등호 방향 잘못 써가지고 막 감점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아픈 기억들을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봐봐잉. 딱 얘는 세 가지. 뭐가 추가가 될까요?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왔죠. 얘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일 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했니? 자, 그럼 해볼게. 봐봐. A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A가 양수면은 양변 A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요? 3분의 A분의 3이죠. 네, 이렇게 써지죠. 예. 그죠? 근데 A가 음수면 X는 뭐가 돼요? A분의 3 써주고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0이면 어떻게 써질까요? 얘들아 A가 0이면 어떻게 써질까? 봐봐.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예. 3보다 뭐야? 크대요. 큰 거잖아. 예.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요거 얼마니? 0이죠. 얘 얼마니? 0. 3이죠. 요. 3이죠? 3. 그러면은 x 값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 말은 맞는 말이 돼? 틀린 말이 돼? 틀린 말이죠. 그럼 뭐라고 써요?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죠. 했니? 예. 서술형이죠. 잘 나와요. 세 개로 나눠서. 네, 나는 말. 알겠어요? 자, 잘 봐. 그래서 정리. 1차 방정식 때랑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것만 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미지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다 식을 줄 겁니다. 이제는 단항식, 다항식을 줄 거예요. 개수 자리에. 그랬을 때는 반드시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셋 다 써줘야 된다. 알겠어? 그리고 서술형 1번, 2번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요게 딱 기말고사의 시작점이거든, 부등식이. 서술형을 저렇게 쓰라고요? 네, 서술형을 이렇게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나눠서. 기말고사 서술형 거의 첫 번째 문제로 이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알겠죠?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됐지?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봐봐, 얘들아. 몇 번 풀 거냐면 8번 풀 거거든요. 138페이지 8번. 130페이지 8번. 미안. 130페이지 8번 보세요. 자, 130페이지 8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제곱 x 마이너스 a라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4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의 해가 밑줄.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죠. 밑줄 쳐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됐니? 자, 부등식에서의 1차 부등식에서의 해가 없다는요. 쌤이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얘는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말은 얘처럼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0이 뭐보다 작다? 음수보다 작다. 이런 거.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요. 말 돼? 안 돼? 안 안 돼요. 되죠. 해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0이 양수보다 크다.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2가 0보다 커요? 아 작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줘라라는 거예요. 됐니? 됐니? 준영아 필기해라. 멍때리지 말고. 그러면 잘 보시고요. 얘를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하시면 싹 다 이항을 해야겠죠, 얘를. x는 x끼리,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몇 개? 2개가 생겨요. 일단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됐니? 네. 미지수잖아. 그치? 미지수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a라는 게 2일 때와 a라는 게 마이너스 2일 때를 생각해보자. 됐니? 예. 자, 그럼 a가 2일 때부터 해볼게. 2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 1보다 크거나 같다죠. 예. 그죠? 그러면은 여기 써진 0 곱하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a 값 되네?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네 지금. 그지? 자, 밑에 것도 해볼게. 봐봐. 얘는 0 곱하기 x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항상 되는 거야? 항상 되는 거죠. 왜?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는 해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지. 아, 그럼 밑에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있다. 해가 뭐인 거야? 모든 수인 거야. 모든 실수인 거야. 해가. 아. 즉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식을 이렇게 써지는 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됐니? 그리고 이런 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유식하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냅다 중요해요. 절대 부등식. 되었습니까? 예.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봐. 10번 한번 해보자. 10번. 자, 10번은 문제에서 밑줄 잡아. 뭐라고 돼 있니? 해가 모든 실수죠. 밑줄. 8번은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었는데 10번은 뭐야? 해가 모든 실수인 거지. 그치? 그러면 써보자 얘는. 얘는 말이 항상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정리할게요. 넘기시면 m-1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m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자,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즉 항상 말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여기가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 준영아! 0이라는 숫자는 음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더라라는 거지. 예. 그치? 그럼 일단 m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죠? 그죠?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0. 0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0이잖아. m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얘들아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m이 1일 때 봐봐. 0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자, 그럼 요 x 자리에 모든 수가 들어가도 아무거나 들어가도 성립해 안 해? 돼요. 하죠.
그죠? 예. 하죠? 왜? 0, 0 같다 있으니까. 그래서 m값은 얼마예요? 답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식을, 자, 그러면 공부. 이 식을 해가 없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 식을 해가 없다로 바꿔주려면 어떤 것만 하면 돼요? 등호만 지워주면 되죠. 그러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면 0이 0보다 큰 거예요. 예.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해가 없어져. 이 경우. 그래서 등호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등호가 있으면 이 식은 해가 모든 수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안 돼. 근데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또 안 되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등식, 1차 부등식 푸는 거 안 물어본다고. 고등학교 때는. 그건 중학교 때 이미 다 하고 오는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스타일들이. 됐니? 오케이. 11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11번은 조금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냐? 두 개죠, 문자가 일단. 그죠? 똑같아요. 푸는 논리는 똑같은데 조건이 두 개가 추가됐어요. 첫 번째부터 갈게요. a-b x가 a-b x 플러스 2a-b라는 요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다. 에 해가 잘 봐. 이거의 해가 x가 1보다 작다래. 됐니? 됐니?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런 식의 부등식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방향이에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항 해볼게요. 이항 하시면 a-b x가 마이너스 2a 빼기 b보다 크다죠. 예.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걸 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a-b는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쓸 수 있죠. 왜냐면 이걸 나눴을 때 내가 어차피 이걸 나눌 건데 이걸 나눴을 때 부동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라는 애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요. 넘기시면 a-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써지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써진 친구가 얼마야? 1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일단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a 마이너스 b와 같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될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일단. 준영 네. 스탠드업. 함께 파카 벗어. 들어줄게. 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게 b가 2분의 3a인 거죠. b가 한 문자로 정리하면 2분의 3 a가 나오지. 됐죠? 자, 그러면 단계별로 갈게요. 이게 1단계야.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b라는 것을 2분의 3 a에다가 b라는 자리에다가 2분의 3 a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해볼게요. b 자리에 2분의 3 a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가 b 자리에 2분의 3 a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a죠. 그죠? a 뭐가 돼? 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넘긴 거에다 집어넣게. 넘긴 거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왜? 이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2a에서 2분의 3a 빼주면 얼마니? 2분의 1a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아 아니구나.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구나. 밑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미안해요. 밑에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오네.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두 번째 식 a 플러스 2b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a 플러스 2b 거기다가. 그치? 네, 요 식이 아니라 쌤이 착각했어요. 자 그러면은 걔를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자 2b니까 3ax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7a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이거 마이너스 2 곱하시면 얼마? 3a까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얘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4ax가 되고요. 넘기시면 마이너스 4a까지가 될 거예요. 요렇게까지가. 대입한 거야, 대입. 자, 그럼 봐봐. 4ax가 마이너스 4a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걸 풀어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문자예요. 미지수예요. 얘들아, 그러면 미지수면 이거 한 번으로 나눠도 돼, 안 돼? 부등식은 안 돼요, 얘는. 그럼 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 돼? 얘들아,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해줘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 단계를 빼먹어, 니네가. 그냥 이렇게, B가 2분의 3A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다 보면 여기서 막힌다고.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구해야죠. A-B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A 자리, B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0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0보다 작으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A는 0보다 크다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x를 그냥 4a로 나눠주시면 양변을 4a로 나눠줄 테니까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차 부등식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 정도 내신 문제 많이 나옵니다. 퓨시험에 이런 스타일 문제들. 됐지? 됐지? 정신 차리시고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오십시다. 128번. 8페이지. 128페이지 다시. 자, 128페이지 보시면은 1차 부등식의 응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절대값과 부등식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그죠? 자, 절대값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절대값은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함수에서도 나오고 부등식에서도 나오고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어느 단어에서든 간에 다 중요하게 나오는데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값을 풀 때는요. 절대값 A라는 것을 풀었을 때는 두 가지가 나올 건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A라는 것과 마이너스 A 둘 중 하나가 나올 거예요. 됐니? 예. 자 그랬을 때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절대값을 풀었을 때 A가 나오는 경우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A 즉 부호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부호가 그대로 나올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호가 그대로 나옵니다. 됐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때는 a라는 애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됐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a는, 규진아,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를 음수. 양수죠. 왜 양수예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a 이 자체가 음수야. a 자체가 음수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됐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는 정의가 뭐였어요? 절대값의 정의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지. 그치? 그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됐지? 됐지? 자, 어느 절대값 문제가 나오든 간에 절대값 기호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2가 있는데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려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렸어? 그냥 부호 안 바뀌고 그대로 풀었었지. 그치? 근데 만약에 x가 2보다 작으면 절대값 x-2를 쓰면 얘는 얼마가 된 거야?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부호 바꿔서 이렇게 계산해. 이거야 이거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걸 이제 부등식에서 할 건데요. 첫 번째 절대값이 한 개일 때부터 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한 개일 때부터 할 텐데요. 제일 쉬운 거부터 가볼게. 잘 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아니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내가 부등식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죠? 예.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절대값을 씌워도 2보다는 작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절대값 x가 2보다 큰 거 해볼까요?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큰 거는 어떻게 써지겠어요, 얘는?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길까? x가 2보다 큰 경우 있죠. 예. x가 3이야. 절대값 3은 얼마니? 3. 3이니까 2보다 크죠? 그죠? 그럼 x가 2보다 크면, x가 2라는 숫자보다 크면 당연히 절대값이 여기 2보다 크겠네? 이거밖에 없어, 근데? 마이너스 2보다 그렇죠.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죠? 예. 됐어요? 됐어요? 아니.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합쳐줄게. 잘 봐. 요거 두 개 합쳐서 수직선 하나만 그리자잉. 절대값 x가 있어요. 절대값 x. 자, 절대값 x가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x가 a가 되는 애들은 수직선상에서 자 여기 0이라고 그랬을 때 수직선상에서 어디에 그려지니? 얘들아 절대값 x가 a면 이거 풀면 어떤 경우가 나와요? x가 불마 a인 거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겠지. 네. 당연히 a는 양수일 거니까.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노란색으로 지금 쓴 거 이렇게 썼어. 여기 1번, 1번. 됐니?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썼어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빨간색 부분은 절대값 x가 a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빨간색 부분은 절대값 x가 a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됐니? 빨간색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절대값 x가 a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여기도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이거 필기해놓고 여기 옆에다 써놔. 이게 바로 이따가 할 뭐가 되냐면 2차 부등식 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은 한 번도 안 배웠잖아. 그치? 이거 푸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죠? 정리하시고요. 쉬세요.